제가 그 진보당 상임대표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제 집회 사유는 누가 보냐 그런 질문을 누가 하셨다고 하던데,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촛불에 대한 일정한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 이후에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촛불 정부라고 했지만 사실상 촛불 개혁에 저희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아예 촛불 이전으로 퇴행하려고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보다 강한 진보 정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진보당 상임대표로 출마해서 촛불 개혁, 이 사회 개혁을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상임대표 도전했습니다. 네. 제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그 사이에 우리 임기 중에 이제 실현할 2기 종합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전국 순회하면서 당원들과 사업계획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제가 우리 당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당원들의 눈빛이 변했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말로 자신감이 좀 회복됐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모든 시도당에서 이번에 총선 후보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와 현장위원회별로 우리 진보당이 지난 1기 때 세웠던 진보 집권 전략에 기초한 자기 지역의 집권 전략을 지금 토론하고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들과 함께라면 못 해낼 게 없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저도 충만해 있고 그 의지를 지금 높이고 있어서요. 진보 정치의 어떤 재도약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동고동락, 두 번째는 헌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에 밀착한 진보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당선됐던 우리 진보당 후보들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이랑 동고동락하면서 사실 생활 속에서 진보 정치를 이미 실현해 왔던 분들인데요. 지난 기간 많은 정치인들이 다 여의도를 향할 때 우리 진보당이 원외 정당이 되고 나서 진보 정치 1세대 선배들을 비롯한 우리 당원들이 다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서 지역에서부터 다시 정치를 읽어왔는데요.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해온 사람들이라는 걸 주민들이 가까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고, 그런 사례로 보면 이제 전북 순창에 우리 오은미 의원이 있는데 전북 도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요. 그 오은미 의원을 지지하는 우리 농민들께서 농민 위해서 밥 굽는 사람은 오은미밖에 없다, 오은미 찍으러 투표하러 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근데 이분들이 글을 모르시는데 오은미 의원의 명함을 벽에 붙여놓고 그 기호하고 이름을 그냥 그림으로 통째로 외워서 그렇게라도 꼭 투표를 틀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열심히 그걸 외워서 투표하러 가셨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원들이 다 너무 뭉클하고, 그런 게 우리 진보당이 하는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의 정책을 처음으로 이제 제안하셨던 분인데 2016년에 농민수당을 내놓고, 그 농민수당을 당시에 이제 의원이 아니셨지만 대중운동을 통해서 직접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박형대 의원 같은 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그게 결국 이번에도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진보당의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진보당 우리 지방의원들이 1호 조례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그런 생활에 밀착해서 지역에서 직접 진보 정치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기반하면서도 진보적인 어떤 이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지방선거의 성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빨리 총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미 총선 목표를 세웠고 올 연말까지 각 지역위원회별로 총선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 선출이 들어갑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 1년 전인데 후보 선출을 완료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목표는 자력으로 원내 진출하고 진보의 대표성을 확보해서 진보 집권에 초석을 놓는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확인한 지역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 토대에 기초해서 보면 영남과 호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자,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영남과 호남에서 동시에 당선자를 배출하는 거는 진보정당 역사상 처음인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비례 후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 하면서 최대한 진보의 힘을 키워서 비례의원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서는 다른 정당들과는 좀 다른 우리의 계획, 우리 당만이 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퇴행 정치에 맞선 광장 정치를 전면화하자라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21명의 지방의원 당선자들이 있는데 당선된 지역에서부터 우리 진보당식의 진보 집권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우리를 대한정당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대한정당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만 당원의 시대를 열자입니다. 내년 4월까지 10만 당원 저희가 조기에 돌파하려고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10만 노동자 당원까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당원이 저희가 9만 명이고 노동자 당원이 6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노동자 당원까지 가지게 된다면 사실상 명실상부한 노동중심 대표 진보 정당으로 진보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총선 승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반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운동이에요. 뭐냐면 현장에 그 사업장에 절반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의 절반을 당원으로 가입시키자라고 하는 우리 당에서 이제 세운 계획입니다. 아주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너무나 아름찬 계획이어서 모든 사업장이 동시에 달성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세로 조직하고 있고요. 사실은 진보정당이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소한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고 저희가 지난 1기 때 세웠던 진보 집권 전략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30%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우리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조합의 가입률도 높이고 그리고 그 조합 안에서 우리 당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방편이고 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힘을 통해서 정치와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세력화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경로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기본 과제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진보 4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공동 대응해 왔는데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번에 연석회의로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후보 단일화와 이제 진보 단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 성과를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일상적인 단결 사업, 연대 연합 사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래서부터의 연대 연합의 기운을 만들어서 노동 중심의 진보 단결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퇴행 정권이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뭐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한반도 정세, 평화도 위태롭고 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시작해서 민주주의도 위태롭다라고 다들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뭐 노동자들 손배 폭탄에, 농민들은 45년 만에 쌀값 대폭락에, 그리고 줄기차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서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최근에 이제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국민들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당장 2배로 뛴 대출이자에 막막한 국민들은 사실 누가 챙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 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저희도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도 5년만 지나면 다시 집권할 기회가 주어지는 1번과 2번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그들만의 리그, 이 양당 정치 꼭 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정당이 너무나 절실한데 진보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너무 사실 좀 살얼음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위험천만한 전쟁 불사 이 태도 지금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핵무장론도 다시 얘기하고 있고
주한미군에서도 심지어 그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다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남북의 대치 상황이 이제 강대강의 악순환만 불러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전에 했던 합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진보당이 더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을 바꾸는 것은 진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 본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보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다시 일구어 왔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현장에 진보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 땅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치 세력보다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낡은 세력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력을 바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보당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정치 세력이 되겠습니다. 진보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